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면서 동시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 돈놀이스탑 오사무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절대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놀이스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관련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그리고 애플페이, 주택 공급 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 상원에서는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하원에서도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특히 기후에 대한 기후 대응책을 담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주제로 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됐고 전체가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향후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태양광 쪽에서의 OCI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이 종목 보시면은 평평하게 흘러가는 법이 없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무너졌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바닥을 잡더니 그 다음 상승, 그 다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급등을 예고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봉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주봉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어떤 흐름입니까? 주봉에서는 120주선이라는 라인을 지지를 하고 상승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구름층 상단까지 나아갔습니다. 주식은 지지와 저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과도 같지요. 그런데 120주선을 지지하고 구름층 상단을 갔다가 다시금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120주선을 하회하지 않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지에서 상승, 그 다음에 상승에서 그 다음에 하락, 상승에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주춤거리는 상황인데 주봉에서는 이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뚫게 되면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OCI는 이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점을 보십시오. 저점을 연결한 이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죠. 지지 라인을 확보했다 그러면 위쪽으로 보이는 저항 라인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세 개의 지지 라인을 밟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상단까지 나아가는 흐름이 될 것이니까 OCI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풍력 쪽에서 더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죠. 바람이 들어간 영어 단어 윈드 있죠. 윈드가 들어가는 종목이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CS 윈드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는데 장중에 8% 급등이 나왔는데요. 급등이 나온 자리를 보니까 241선이라는 자리를 원래 저항으로 인식되는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강하게 돌파를 했으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저항이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하면서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저항을 뚫고 계속 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 상단이라는 이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에 왔습니다. 이 구름층이라는 것은 역시 매물대의 저항인데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입니다. 241선이라는 것은 1년 주가의 평균을 붙여서 만든 이동 평균선이죠. 이동 평균선인데 바로 여기를 넘어섰다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 왼편에 보이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봉상에서의 일목상에서의 구름층 저항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 보게 되면 뭔가 아래로 하향하는 선이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60주선입니다. 60주선이 위에서부터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향하는 이 저항 라인이 상승을 가로막는 그런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60주선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63,400원 정도가 되는, 오늘은 63,300원까지 왔는데 100원 아래까지 왔다가 60주선을 터치하지 않고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주선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주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CS 윈드에 대해서 상승을 자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내일은 음봉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CS 윈드는 좀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CS라는 단어가 들어간 또 풍력주가 있죠.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윗골이 달린 그런 모습인데 CS 윈드보다는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16% 상승을 하고 윗골이 달린 그런 모습인데 CS 윈드와는 조금 다르죠, 모습이.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은 주봉을 봤을 때 위쪽으로 저항이 별로 없죠. CS 윈드는 60주라는 60주선이 가로막고 있는데 CS 베어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더니 월봉에서 무언가 어떤 선을 넘지 못한 모습 보이죠. 거기가 바로 기준선이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12,900원을 터치하고 밀렸는데요. 기준선이라는 자리, 월봉에서는 좀 다르죠. 일봉에서는 기준선이 강한 저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6거래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니까요. 그런데 월봉에서 보는 기준선은 좀 다르죠. 월봉에서 보는 기준선, 26개월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년하고도 2개월,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주가의 평균 라인인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넘어서려다가 밀린 것이죠. 그래서 CS 베어링은 월봉의 저항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봉에서 기준선이라는 자리 12,100원을 위로 넘어서서 안착을 했을 때는 안심해도 되지만, 그러나 12,100원을 하회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그 월봉의 기준선이 저항이 되어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 기준으로 월봉의 기준선 12,100원 위에서 마감을 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고, 그 자리를 넘지 못하면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풍력 관련 종목인 동국 SNC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SNC가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갔죠. 신고점을 경신한 겁니다. 신고점을 경신하고 음의 모습을 띄었는데요. 자, 고점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 그리고 장대 음봉은 사실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에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상단에 다다르진 않았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주봉을 볼게요. 주봉에서 이제 새로운 고점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이 다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조심스럽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음봉을 보인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바로 내일 다시 양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면 이 음봉을 상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일 다시 또 음봉으로 빠지게 되면은 당분간 조정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봉의 모습이 길게 나왔다, 음의 모습이 길게 나왔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쇄시키는 바로 만회하는 흐름이 내일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음의 모습을 띠면 당분간 조정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퓨얼셀인데요. 자, 두산 퓨얼셀도 청정 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자, 두산 퓨얼셀은 오늘 장중에 120 라인, 일봉에서의 120 라인을 딱 터치를 했죠. 그래서 이 121선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박스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좁은 박스권의 지금 상황입니다. 박스 아래에서는 매수로 볼 수 있겠지만 박스 상단에서는 매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21선 위에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두산 퓨얼셀을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120 라인, 이 121선을 넘어서면서 안착하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위로 보이는 241선, 그 전에 평평한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121선에서 안착하면서 그다음 이렇게 구름층 상단, 그다음에 또 밀리고 그다음에 241선까지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 좋은 것이고, 혹시라도 밀리면 내일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매수를 노리시는 분은 지금 표시한 자리에서 매수를 노리시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로 보신다 그러면 120선 위에서 안착하는 걸 보고 구름층 상단을 1차 저항 매도 라인, 그리고 241선을 2차 매도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애플페이 이 키워드를 놓고 관련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가 올해 말에 국내 전격 도입 전망이 되고 있죠. 국내 애플페이 이제 서비스는 이 현대카드를 통해서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 세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루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루온은 애플과 관련해서 근거리 무선통신 NFC를 제공하는 통신 관련주입니다.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이죠. 근거리 이제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와서 27%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상승했는데 밀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뾰족 튀어나온 저항을 의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뾰족 튀어나온 이 저항이 뾰족 저항인데 오버슈팅이 나왔죠. 근데 그 저항을 넘어섰는지 종가로 보게 되면 아직 넘어서지 못했죠. 종가로 보게 되면 그 뾰족 저항이라는 그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더 봐야 되겠죠. 제가 윗꼬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 좀 조심스럽다라는 관점이고,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에 아직 고점이라고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꼬리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근데 지금은 고점을 경신한 가운데서 나온 윗꼬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최근에 3,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늘 윗꼬리가 달렸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은 3,000원 넘어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매도 대응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 보면 기대가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구름층 안에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름층 하단에서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 구름층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로 형성된 이 저항 라인을 아래 저항 라인을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구름층 안이 이제 박스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주봉에서 구름층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이루온이 이제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구름층 하단에 있지만 구름층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구름층 상단까지는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비록 윗골이 달았습니다만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애플페이가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 12월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론이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윗골이 달렸으니까 혹시 조정이 주어진다면 조정 끝자락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 이 회사는 벤 회사죠. 빅벤 회사입니다. 거대 회사인데, 벤 회사에서는 거대 회사인데, 자, 이 세 개의 축을 봐야겠죠. 애플페이 하면은 이제 현대카드, 그리고 현대카드와 더불어서 벤인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이라는 벤을 통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이 큰 수혜를 입었고 오늘 상한가를 시연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한가를 시연을 하면서 일봉에서 저항대로 간주가 되는 121선과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상한가를 시연해서 내일 과연 갭상승으로 갈지,
그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제 주봉과 월봉을 차례대로 봐야겠죠. 자, 주봉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가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 부근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도 무방한 종목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팁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따를 했을 때 성공을 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죠. 상한가를 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갭 하락에 출발하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긍정적일 때는 상한가 따라잡았을 때 그 다음 날 갭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상한가에 도달했어도 쉽게 상한가에 따라잡지 못하죠. 그런데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차트의 모습.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의 평평한 자리가 위에 있을 때, 그리고 간격이 좁을 때, 위로 봤을 때의 간격이 굉장히 좁죠.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봉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자리지만 이 주봉에서 봤을 때의 이 구름층 상단 자리가 이제 1,100원이니까 300원 정도의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300원 정도의 여력, 9,800원에서부터 300원이면 거의 3% 아닙니까? 이것도 큰 수익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 또는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일 바로 제가 표시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데, 내일은 매도, 조심스럽게 매도로 대응할 자리다. 주봉에서 봤을 때 저항대 다 왔고, 지금 현 상한가 자리에서부터 3에서부터 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팁을 여러분께 드렸으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장중에 5.9% 상승이 나타났는데, 자, 유비벨록스 이 종목은 현대카드의 IC 칩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 개 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애플페이, 그다음에 현대카드,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 같은 벤, 이 세 개의 축을 생각하면서 관련된 종목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비벨록스는 오늘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다 달았죠. 오늘 사실 이렇게 고점에서 추세 연결을 해보면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저항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평선 저항 말씀드렸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저항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세 연결 상단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릿수 바뀌었을 때 자릿수 변경의 저항,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했을 때 그 비율로 따져봤을 때의 저항, 이런 저항 라인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장중에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비벨록스는 바로 이 자리, 세 개의 추세에 연결한 바로 자리에서의 매도 대응이 어땠을까라는 판단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비벨록스는 이런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재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 좋겠죠. 일봉에서는 저항이 부딪혔습니다만, 주봉에서 봤을 때는 주봉의 구름층 상단까지 조금 남은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매도 대응 못하셨다면 주봉의 구름층 상단에 다시금 그 저항대 올 때에 매도 대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주택 공급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수혜주가 있죠.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건설업종이 있을 것이고, 또 건설업종에서 바닥을 다지는, 기반을 다지는 토목 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양을 책임지는 분양 쪽이 있을 것이고, 또 설계하는 회사, 설계 감리하는 회사가 또 수혜주가 될 것이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주택 공급 대책에서 또 그 안에서의 키워드로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듈러 주택 부분인데요. 자, 내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 수도권의 배정 물량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재건축 관련해서도 수혜주가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조그만 내용이 뭐냐면, 모듈러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좀 더 빨리 짓는 겁니다. 모듈러 주택은 작은 주택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공장에서 나오기 전에 일정한 규모의 주택, 뼈대를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다지면서 올라가죠. 토목을 다지고 건설하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추고 그걸 그대로 이동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는 시간이 적게 들죠. 청년들을 타겟을 한다거나 또는 좀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 주택 공급 대책 안에
안에 작은 대책으로서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덕신 하우징 오늘 상승이 비교적 크게 나왔죠. 6.4%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3개의 저항대를 넘어섰죠. 제가 표시한 자리가 이평선이 결집된 자리입니다. 60과 120과 241선. 중장기 이평선이 결집된 3개의 저항을 뚫었다라는 측면에서 덕신하우징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구름축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박스로 보시고 박스 하단이 매수 관점 그리고 박스 상단이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구름축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상단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덕신하우징은 박스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3개의 이평선 중장기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모양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SY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SY도 이제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데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 상하 운동만 계속 반복을 했죠. 상하 운동만. 이것을 소위 이제 매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한 달 동안 보시게 되면 상승 방향도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고 하락 방향도 보여지지 않으면서 상하 운동만 계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제 박스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매수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Y가 앞으로 상승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 상하 운동을 반복했던 자리에서의 박스 상단 자리, 지난 7월 22일자에 기록했던 3785라는 3,785원이라는 자리, 그리고 7월 20일 날 기록했던 3,790원, 바로 이 고점을 기록한 자리들 있죠. 여기를 이제 넘어섰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상하 운동을 반복했던 이 파동에서의 위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오늘은 좋은 상승을 보여줬으나 박스 하단에 있는 이 자리를 넘어서 하락으로 빠지면 이제는 이평선 저항 지지도 뚫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그려놓고 박스 상단을 돌파했을 때 매수 관점, 그리고 박스 하단을 뚫고 내려갈 때는 매도 관점, 손절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SY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조금 전에 덕신 하우징 안내 드렸잖아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인데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같이 보세요. SY의 방향성은 바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양건영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갭상승해서 15%의 급등을 하고 오늘 또 소폭의 상승인데 깨끗한 양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범양건영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121선 위에 자리 잡으면서 241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지지와 저항의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를 받으면 저항을 맞으면 다시 지지를 받는 자리 체크하면서 가는 그런 게임과도 같은데 121선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제 241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범양건영이 241선 가는 120선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저항 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SY도 범양건영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모듈러 주택은 SY, 덕신하우징, 범양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테크노스까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제일테크노스 이 종목도 모듈러 주택 수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덕신하우징과 좀 비슷합니다.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건설의 기본이 되는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덕신하우징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자, 제일테크노스는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의 상단을 돌파를 했죠. 이렇게 여기를 돌파했죠. 자, 자세하게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 날 이 고점에 부딪힌 자리, 그 다음 날짜까지 보지 말고 여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고점을 연결한 추세에 부딪히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부딪힌 자리에서 윗골이 달리고 밀렸죠. 밀렸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양봉의 모습을 만들면서 돌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 연결 상단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이제 세 번째 부딪히는 추세 연결 상단은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대응이 게 맞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매수 관점을 볼 때는 이 추세 연결 상단을 돌파했을 때 돌파하면서 안착했을 때는 매수 관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단의 저항을 돌파했으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 그리고 구름층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테크노스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4종목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덕신하우징, SY, 범양건영, 제일테크노스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도 안내 드릴 텐데요. 제가 방송에서는 디테일하게 안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노란 톡방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 소식과 투자 전략 계속해서 노란 톡 통해서 업데이트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내일장 전략 함께 대비하는 돈 워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워 리포트 공략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모듈러 주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건설 종목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늘채라는 그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채 그리고 린든 그루브라는 그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러한 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코오롱 글로벌이고요. 코오롱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주택의 건축과 토목, 시공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 앞서서 설명드렸죠. SY라든지 범양건영이라든지 덕신하우징, 제일테크노스 안내를 드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모듈러 음압 병동을 만들어서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수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서도 기대가 되는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의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241선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죠. 지지에 성공하면 다음은 저항을 보라고 그랬고 저항에 부딪히면 다음 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241선 저항을 맞고 다음 지지를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61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상승을 할 때는 121선 저항이 맞았는데 이 저항은 약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21선보다 좀 더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장기 이평선인 241선이 이미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 저항을 갔다 와서 121선 저항은 약한 저항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61선 지지에 성공을 해서 다음 121선은 약한 저항이 되면서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600억인데요. 1분기의 영업이익이 577억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은 2,000억에서 2,4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2,400억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 4,600억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초저평가된 주택 관련 종목이고 또 모듈러 주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인 코오롱 글로벌을 추천드립니다. 매수는 이제 18,000원 부근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일 여기 구름층 이 상단 여기까지 빠져주면은 땡큐 하면서 사면 좋겠죠. 18,000원부터 18,500원 사이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윤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특별 사면 최종 심사를 합니다. 최종 심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이 특사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과연 특사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빠르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스펙 4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삼성 스펙주입니다. 스펙주인데 이 삼성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와 특별 사명과 관련하여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 상단에 조금 못 미쳤죠. 못 미쳤는데 사실 그 부근에 왔기 때문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매도 대응하는 게 어땠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삼성자가 들어가 있는 스펙주, 삼성 스펙 6호도 관련 종목이고 수요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삼성 스펙 6호.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이 있죠. 바닥권.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패턴인데요. 차트의 모양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4호는 좀 가파른 상승이고 6호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 스펙 6호가 차트 안정적인 모습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남전자도 수혜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남전자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는데 아남전자의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연결선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관련 종목 세 종목인데 이 세 종목 중에서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남전자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8.15 특별 사명과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전 대통령인 이명박 씨. 이명박 씨의 사명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은 뭐가 있냐면 이화공룡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화공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요 종목이었죠. 건설과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수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구름층 상단을 조금 남겨놨는데 이 공간을 채우는 데까지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화공룡 상승의 기대치가 있다. 그리고 세중이라는 종목도 수혜 종목이라 하는데요. 자, 세중은 어떻습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하 반복을 하고 있는데 SY 차트와 비슷하죠. 상하 반복을 하면서 매집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중도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봅니다. 이화공룡처럼 이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명과 관련해서 이재용 씨 관련주 그리고 이명박 씨 관련주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주택 공급 대책이 내일 발표가 되죠. 그래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 순서대로 설계 감리, 그다음에 토목, 그다음에 실질적인 건설 이렇게 차례차례 보시고 또 모듈러 주택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자, 제조업의 공급 동향이 발표되는 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흐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요. 제조업의 공급 동향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 모든 종목들을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SK텔레콤이 있고 NHN, 그다음에 CJ시푸드, GS 리테일, 콘텐트리 중앙, 그다음에 케어젠, 사마페인트, 그리고 이노션, 코오롱 글로벌, 제가 추천했던 코오롱 글로벌도 내일 실적 발표가 하죠. 서울바이오시스, 동아소시홀딩스 이런 종목이 있는데 딱 세 종목만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인데요.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이 종목 콘텐트리 중앙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죠. 61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계속 바닥권이 있으면서 콘텐트리 중앙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안겨준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60일선을 돌파했죠. 마치 내일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내일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위로 이제 저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구름층 상단과 120일선 저항이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가 이 저항까지 끌고 가는 그런 재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저항대에서는 또 되밀리면서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노션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노션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패턴이 나오기를 바라겠는데 만약에 내일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61선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61선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가 들어봐서 상승이 나타날 때는 바로 61선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서울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서울바이오시스도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차트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트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인데요. 61선을 터치하고 밀렸다가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는 상승 가능성이 높고 구름층 상단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채우는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트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추천을 드리는 차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마니커 2,000원, 비중은 15%네요. 자, 마니커 다시는 이제 닭고기 관련 종목인데요. 마니커는 이제 하림과 같이 봐야겠죠. 하림이라는 종목과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자, 마니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한눈에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는데 이 바닥권에서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주봉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더니 주봉에서도 뭔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는 이 기간도 필요하고 또 수급에서의 수급 상황에서 어느 주체가 사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한 달을 보시면은 주로 개인이 많이 산 흔적이죠. 두 달을 볼까요? 두 달을 보니까 외국인이 산 흔적을 봅니다. 최근 한 달만 봤을 때는 개인의 3억 4천의 매수만 보이는데 두 달간으로 좀 확대해서 보니까 외국인이 17억을 산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럼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두 달간 샀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월달, 7월달 2개월 동안 샀는데 외국인의 평단은 현재 1,400원을 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개월에 매수 평단을 따지면 한 1,500원에서 1,55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 평단을 봤을 때는 그 평단 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매수가가 2,000원으로 비교적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의뢰하신 분께서는 지금 단가 1,400원 전원전에서는 좀 더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 평단이 1,500원에서 1,600원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도를 저울질하는 자리는 뭐냐면 바로 이 60과 121선 이 두 개 라인이 붙어 있죠. 그리고 121선 내려오고 있네요. 이 세 개의 저항 라인이 결집된 자리가 1,600원부터 1,650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단가를 많이 낮추셔야 되죠. 2,000원까지 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 평단을 가급적이면 1,600원 이하로 낮추시고 1,600원과 1,650원 그 자리가 121선, 61선 그리고 241선이 함께 모여있는 저항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1,600원부터 1,650원 사이가 매도 포인트가 되니까 최대한 평단을 낮추시면서 진행할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시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비중은 30%고요. 네. 9만 원입니다. 9만 원. 9만 원이에요? 네네. 그 9만 원이라는 그 가격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사셨나요? 아니, 처음에 나눠 샀는데요. 9만 한 몇백 원 되는, 9만 600원인가 700원인가 정도 되는 제가 9만 원을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셨군요. 네네. 자, 호텔 신라 9만 원대라고 하면은 이 오래됐습니다. 저거. 오래되셨네요. 네. 네네. 오래되셨는데 혹시 작년에 사셨을까요? 네네. 작년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게 그냥 호텔 그때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여행 많이 다니면은 또 좋을까 싶어서 이거를 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좀 더 사서 단가를 좀 낮춰서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이 시세에서 매도를 하면 너무 많이 손해가 가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시청자님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호텔 숙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네네네. 이제는 코로나가 잦아들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모두가 그런 네. 기대를 가졌죠. 네. 근데 이렇게 변이가 확산되는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건 예, 누구의 예. 잘못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응이죠, 대응. 네. 대응인데 이제 변이가 발생했다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변이가 또 새로운 변이로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위드 코로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러면 호텔 신라가 코로나가 왕성했을 때의 상황 하에서의 그래 매출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평년 정도의 그런 매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텔 신라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작년도에는 당연히 안 좋았겠죠. 네, 안 좋다. 작년에는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조금씩 좋아져요. 네. 영업이익이 1,300억, 그리고 내년에는 2,200억 늘어나면서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죠. 호텔 신라가. 네. 그냥 이런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2,0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적정 시총은 3조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현재 시총이 2조 8천억이에요. 2조 네. 8천억이니까 3조라는 시총을 본다 그러면 조금 상승은 더 할 수 있겠죠. 네. 혹시 차트는 보실 줄 아세요? 본다고 얘기할 수 없고 조금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네.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차트로 설명을 보고 드릴게요. 있습니다. 네. 이제 주가 이제 상승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네네. 3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를 넘어섰어요. 네. 넘어섰는데 이 60일선 저항은 좀 약해요. 약해서 아, 예. 넘어설 수 있고 그다음 보이는 검정 실선이 120일선이거든요. 네네. 이 121선 여기까지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121선은 좀 비교적 끝까지 강한 갔어요. 저항이에요. 네네. 강한 저항이니까 지금 네. 73,000원대에서는 좀 더 네. 매수를 하셔도 돼요. 아, 매수를 예.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매수를 해도 되고요. 네. 다음에 보이는 저항이 76,000원부터 78,000원 사이예요. 네. 네. 9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한참 가야 되겠죠. 예, 지난 3월, 4월 달에 85,000원까지 왔었잖아요. 네네. 그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잡히던 알았어요. 시기였어요. 네. 잡히던 시기였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네. 현실적으로 76,000원부터 78,000원 그 사이가 매도로 대응할 자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겠죠. 네. 평균 단가를 많이 그럼, 낮추셔서 제가 안내드리는 네. 76,000원과 78,000원 네. 사이에서는 매도 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사면 되겠습니까? 이 단가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차트는 네. 61선이라는 이 지지라인. 60일. 예, 네. 이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지받는다는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네. 바로 사지는 마시고 네. 61선 자리가 이제 72,100원 선인데요. 네네네네. 72,500원. 아. 네, 72,500원 정도 그 정도에 왔을 때 네. 거기서 좀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제가 그게 조금 비싸게 사줬어요. 저기 9만 원에 원래는 조금 더 높이 사줬었는데 제가 네. 조금씩 이렇게 좀 추매를 해가지고 지금 9만 원 선까지 맞춰줬는데요. 네네.
오늘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더 낮출까 하다가 아유 이게 빠지들 아니갖고 계속 올라가니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이 제가 이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밑에서 조금 더 어느 시점에서 제가 또 이렇게 추가 매수를 좀 하면 단가를 맞춰서 올라가서 이걸 팔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500주 정도 되는데 제가 한 15%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15%요? 네. 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도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샀던 가격이 9만 원이기 때문에 9만 원보다 지금 7만 7천 원 싸니까 내가 샀던 가격 기준에서 싸기 때문에 싸다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 관련 종목으로 바이오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했던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네. 보십시오. 차트. 화면 네. 보이시죠? 네네. 화면 보시면 어떤 자리인가 왔죠?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는데 예.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네. 240일 평균 자리예요. 아, 240일은 1년의 주가의 평균입니다. 1년 주가의 평균. 네. 1년 주가의 평균 그 가격이 얼마냐면요. 241선이 7만 6천 원인데요. 네네. 이 7만 6천 원은 최근 1년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신 분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7만 6천 원짜리에 오게 되면 네.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심리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24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하락할 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60에서 70%를 보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싸게 사야 되겠죠, 싸게. 추가 네. 매수도 싸게 해야 됩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주봉을 보는 것은 저는 이제 목표가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주봉을 보는 거예요. 네. 자, 목표가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 있고 표시한 자리. 1차 저항 네. 라인이 여기 있고 2차 저항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예. 자, 1차 저항 라인은 어떤 자리냐면 60주선과 기준선 자리예요. 예. 60주선은 1년하고도 8주의 평균, 1년 2개월의 평균이고 그다음에 26주 라인이 있거든요. 26주. 26주 라인은 기준선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의 저항을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예. 8만 1,000원, 8만 1,000원이 이 네. 60주선 라인이 있어요. 이 60주선. 예. 8만 1,000원이라는 자리를 꼭 기억하세요, 일단. 네. 예, 기억하시고 매수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 241선에 도달해서 이제는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릴 수가 있어요. 이 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매수. 이제 매수 그 단가는 네네. 7만 3천 원. 7만 3천 원이요. 예, 7만 3천 원 부근이 오게 되면 거기서 매수를 하시고 예. 매도는 주봉 저항 라인인 8만 1천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대응이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매도를 할 때 8만 1천 원 왔을 때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남겨놓고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 평균 단가를 예. 8만 원에서 8만 1천 원까지 낮추실 수 있다면 예. 그러실 수 있다면 8만 1천 원에 다 던질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예. 자, 두 번째, 평균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했으나 8만 1천 원 이하로 매수 단가를 낮추질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만 던질 것을 권유 드릴게요. 네. 절반만 던진다는 의미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동진 세미캠이요. 동전 세미캠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35,200원에 15%요. 35,200원인가요? 200원에 15%요. 아,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35,200원. 예. 예, 동진 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200원. 오늘 35,100원이니까 예. 매수가 근처에 왔네요. 예,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 종가 부근에서 들어가셨네요. 예, 예. 아주 센스가 있으신데요. 그래요? 예.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셨어요, 이 종목? 아니, 저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해서, 뭐, 바닥 지금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잘. 네, 2분기 실적도 좋고, 예, 그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예,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재료도 만들고, 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진출을 했고,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저평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 매수하셨던 포인트를 보니까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저점 지지라인에 닿는 모습,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매수하신 거죠? 아유, 그거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셨다면 제가 바로 선수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예, 자, 매수 참 잘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 재무, 재료, 수급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동지세미캠은 이제 재무적인 측면 좋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1조 8천억이니까 야, 재무 좋다. 그 다음에 재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진출해 있는 회사. 그리고 세 번째 수급을 보죠.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한 흔적입니다. 개인들이 3개월 동안 거의 350억 정도를 샀네요. 예, 그래서 이 수급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만 보라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근 이제 3개월, 6, 7, 8월, 5월 중순부터의 이 3개월 동안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350억을 샀어요. 350억. 예. 그럼 이 매수 구간에서의 개인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요? 평균 단가가 이 중간 정도가 되겠죠. 이 자리가 개인들의 매수 평단입니다. 약 37,500원 정도를 가리키네요. 이 37,500원. 이 자리가 이제 매수 평균 단가죠. 예. 그러면 이 위에 오게 되면 개인들이 매물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매물을 던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는 잘하셨어요. 매수는 잘하셨고 이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대응하시기 좋겠죠. 이 박스 하단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이 박스 상단이 매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 가격 궁금하신가요? 가격 궁금하죠. 아, 궁금하세요? 예. 아, 참 이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나? 자, 35,000원대 매수하신 거 3537, 39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3537, 37이 오게 되면 일단 매물이 나와요. 그다음 39, 37에서 절반, 39에서 나머지 전량 터시는 방법으로. 39,000원, 39,000원. 그렇죠. 39가 바로 박스권 상단인데 37이 이제 최근 3개월 매수한 분들의 평단이 37이니까 거기서 50% 던지고 그다음 39 오게 되면 나머지 다 전량 터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코리아 서키트고요. 네. 21,400원에 20%입니다. 21,400원에 20%. 20%요? 네.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이 좋아서 사셨어요? 좀 이제 방송에서 예전에 2월달, 5월달, 6월달에 이게 저기 뭐 반도체 기판이 좋다고 뭐 내년까지도 계속 업황이 좋아서 많이 추천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가격이 빠질 때 들어갔는데 얘가 막 계속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을 타다가 보니까
비중이 이제 좀 늘었어요. 아, 물을 좀 많이 타셨네요. 네네.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 주로 휴대폰으로 보세요? 아니면 컴퓨터로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는 뭐 얘가 뭐 어떤 분야에 이게 강한지는 모르는데 뭐 휴대폰 쪽도 좀 있다고 들었고 뭐 반도체 기판 뭐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반도체 세부 사항은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냥 그 얘 이제 실적만 보니까 실적 자체가 상당히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뭐 그 퍼라고 하는 그 비율이 그 예상 그 22년, 23년 예상 펄을 보니까 10이 채 안 되고 뭐 6, 8 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평가니까 앞으로도 괜찮겠다 했는데 그런 이제 뭐 방송에서 추천 많이 나온 뒤로는 이제 뭐 흔히 말해서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었는지 그 딥선을 아주 무자비하게 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까지 막 왔는데 다른 그 7월 말부터 이제 8월 들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많이 회복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60일선 넘어간 종목들도 많고 그런데 얘만 아주 비실비실해가지고 근처도 못 가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필 제 가격이 또 보니까 그 60일선 근처 가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한번 그 60일선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컴퓨터 자판을 칠 때 불편을 주는 종목이에요. 코리아 서만 해도 안 되죠. 키까지 쳐야 돼요. 그거 아세요? 컴퓨터 칠 때 코리아 서 키까지 쳐야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 참 불편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이 종목이 PCB 관련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PCB 관련한 종목, 다른 종목 잘 갔죠. 심텍 잘 갔죠. 예, 잘 가더라고요. 네, 심텍 모여서 심텍 홀딩스도 잘 갔죠. 예. 그리고 인터플렉스 볼까요?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 계속 이 종목은 이 못 코리아 서키트와 차트가 비슷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코리아 휴대폰 서키트와 쪽이라 인터플렉스가 왜 차트가 비슷할까요? 인터플렉스가 휴대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플렉스와 코리아 서키트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인터플렉스가 코리아 서키트의 자회사잖아요. 코리아 서키트가 인터플렉스의 지분 30%를 갖고 있어요. 네, 이 두 개 회사의 차트를 같이 보세요. 같이 보셔야 돼요. 인터플렉스와 코리아 서키트는 같은 차트의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심텍과 심텍 홀딩스 또 같은 차트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죠? 심텍 홀딩스 그리고 TLB 이런 종목들 다 PCB 관련 종목이죠. 다 비슷한 차트. 그런데 코리아 서키트와 인터플렉스 같은 차트.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은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재무는 좋아요. 분명히. 재무 좋고 올해 좋고 내년에도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차트 보이시죠?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재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재고가 쌓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재고 우려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요. 또 뭐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 올해의 고민은 재고입니다. 재고.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연결한 이 저점 연결선을 깼지만 아래 꼬리 달고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내일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저점을 잡고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 동안 61선을 터치 안 했죠. 5월 달에 터치하고 나서 61선 아직 터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상승 갈 때 61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겠죠. 높겠죠. 그렇죠. 잘 보셨어요. 최근 3개월간 61선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61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 3개월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3개월간 300억을 샀어요. 300억을 샀는데 그런데 기타 법인, 기법이라고 하는 이 기타 법인도 꾸준하게 사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되돌림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도 많이 사고 있지만
이 기타 법인도 사고 있는데 기법이 목표하는 바가 단기적으로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1선 자리에 오게 되면 다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 보십시오. 이제 예, 계속 하락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본전에서 그럼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로 계속 저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좀 단순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고 코레서키트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나중에 차트도 달라지고 수급상에서도 좋은 변화가 생기고 했을 때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응하세요. 61선 자리에 오게 되면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스틱 인베스트먼트고요. 네. 8,500원에 30%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8,500원에 30%요? 네네. 혹시 최근에 사셨나요? 예,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예, 혹시 어떤 재료 때문에 사셨어요? 또 뭐, 재료라기보다가 차트상, 너무 많이 하락했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대량 거래가 연이어 나와서, 추세를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가 아닌가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스틱 인베스트 이 종목이 최근에 그래도 바닥을 딛고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거 들어보셨어요? 포티투닷. 포티투닷 들어보셨나요? 네? 포티투닷.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인 포티투닷을 인수했기 때문이에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는 이제 벤처에 투자를 하는 회사죠. 예. 네, 벤처에 투자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실적은 너무 좋아요. 실적은 좋으니까 실적은 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보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이 흔적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대량으로 샀구나. 사고 나서 눌림목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눌림목을 형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어느 저항대인가 걸리고 있는데 121선이라는 그 라인을 오기 전에 이 구름층 상단에 딱 걸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층 상단을 하회하지 않고 그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의 모습은 말이죠. 그 위로 보이는 121선까지는 가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121선 이거는 시청자님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단기로는 121선 이 라인을 저항으로 생각하시고 그 라인에서는 절반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절반 정리하시고 그다음 정리했는데 눌림목이 주어진다. 이제 눌림목이 주어지는데 어디서 눌림목이 주어지느냐? 바로 오늘 종가 기준, 종가 자리까지 다시 빠졌을 때 이 구름층 상단 이 자리까지 빠졌을 때 50% 120선에서 대놓고 매도한 물량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넘어설 거다 봅니다. 이렇게 저는 N자형 파동으로 이런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름층 상단 바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이 자릿수를 바꾸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항은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층, 그리고 피보나치 기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되돌림 반등 나오는 자리, 그다음에 추세 연결선 상단, 그리고 자릿수 바꾸는 자리. 8,000원대에서 9,000원, 9,000원에서 만원 자릿수를 바꾸는데 제가 볼 때는 만원대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만원 오기 전에 9,900원 선에서의 최종 매도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이렇게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도 전화하네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22,000원에 10% 정도요. 22,000원에 10%요? 10%요. 10%, 네. 네네. 이 종목이 뭐가 좋아서 사셨어요? 예, 명신산업 제가 작년에도 좀 했었고, 처음에는 테슬라주 관련주라 그래서 샀는데, 경량 전기자동차
차의 뭐 경량화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좀 현대에도 많이 들어가고 전이 있다 그래서 샀어요. 한 2번 해본 주식인데 처음에는 좀 더 단가가 높았는데 제가 조금 더 물타기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관련해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신산업은 실적이 좋긴 좋아요. 실적이 네네. 좋은데 명신산업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과연 지금 이 실적이 지속될 네. 것인가? 여기 중요하거든요. 네. 이 지속될 네. 것인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거든요. 1조 900억, 1조 1000억 정도가 예. 되는데 이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전기차 관련 종목, 이 종목이 예. 시가총액 1조 1000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800억 정도가 돼야 됩니다. 800억. 네네.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돼야만 시총이 1조에서 1조 2천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60억밖에 안 됐습니다. 예. 560억인데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자, 추정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예, 1000억. 딱 그리고 1000억이요? 예, 영업이익이 1300억, 1600억 계속 늘어나요. 네네. 그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명신산업 좋겠죠. 네. 실적이 좋으니까요. 예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외국인의 매수 형태를 잘 보시고 외인은 적극적으로 안 사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좀 더 사야 되는데요. 자, 명신산업 이 종목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매수세는 두드러지고 있으나 외인도 좀 동참하길 바라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 보이시죠? 화면. 네네. 차트 좀 보시나요? 네, 지금 보고 예. 있어요. 제가 그려드리는 바로 이 자리. 네. 이 자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120선 뚫고 가는 23,000원 요 정도요? 예, 매도 자리는요. 지금 네. 매수하셨던 자리 부근이에요. 예. 22,000원부터 22,300원. 예예. 예, 여기서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22,000원에서 22,300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시려면 조금 더 사셔도 되죠. 예, 작년서부터 조금씩, 작년 연말에서부터 조금씩 물렸었던 거거든요. 이게 꽤 됐어요, 네. 시간이. 그래서 22,000원부터 22,300원 사이에서 예예. 절반을 정리하세요. 절반. 절반요? 네, 절반 정리하시고 좀 시간을 두고 홀딩을 하시면 나중에는 여기 24,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24,000원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22,000원부터 22,300원 사이에 절반을 매도할 것을 권유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그냥 나는 그냥 이 요즘 명신산업 조금씩 힘을 네. 받더라고요, 얘가요. 네네네네. 그렇게 제가 매도 포인트 안내 드리니까 1차 22,000원부터 22,300원. 예. 그다음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24,000원. 예, 예. 이렇게 두 군데의 매도 포인트를 잡고 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매수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하신 종목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네요. 자, 이노와이어리스 매수가 41,000원에 10% 비중입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이제 5G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대장주는 KMW죠. KMW가 최근에 보시면은 상승을 가파르게 이어가다가 오늘 비교적 긴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 대장주가 꺾였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도 약간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저가, 종가로 마감했다는 것이 좀 부정적이죠.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죠. KMW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눌림목 자리 바로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이노와이어리스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가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는데 이제 대장주는 더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노와이어리스가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긍정적이죠. 어디서 지지를 받았습니까? 바로 기준선이라는 자리네요.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모를 때는 어디서 지지받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여기는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KMW도 이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할 때에 KMW가 상승하면서 이노와이어리스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지를 받으면 다음 저항을 본다 그랬죠. 저항, 그다음에 지지 다음에 저항 이렇게 보는 건데 기준선 지지를 받았으니 다음 저항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61선입니다. 61선 라인이 31,000원 정도가 됩니다. 31,000원. 매수가 41,000원이기 때문에 31,000원 나 매도 못하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또 매도 못하시면 또 눌림목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1차 매도 라인은 31,000원이고요. 2차 매도 라인은 3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서요. 최종 매도 단가 33,000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진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진전기 이 종목 오늘 급락이 나왔죠. 예,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손절이냐 그게 아니라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반등도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확인했을 때 바로 이 121선이라는 자리,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빠져나와야겠죠. 자, 여기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시고요. 가격대가 6,000원대 초반, 6,000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이 절반 정도, 이 급락이 나왔을 때의 상황에서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한 6,400원에서 6,500원 정도가 됩니다.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하방 쪽으로 또 밀고 갈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와도 또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000원대 초반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6,400원, 6,5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탈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IK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YIK 매수가 6,800원, 비중이 80%네요.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겠습니다. 80% 비중이라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이 되겠으나 그냥 매수를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매수로 안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단가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121선 부근과 구름천 상단이 4,750원대 거기는 매도로 대응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빨리 보도록 하죠. 자, 대한전선은 매집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120선 지지. 그러나 위쪽으로 60선과 241선 저항 라인이 있죠. 60과 241선 여기는 저항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는 정리하십시오. 120선 지지는 매수 관점, 60과 241선 붙어있는 그 저항 라인은 매도 관점의 대응입니다. 자, 관련해서 상담이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디테일한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저는 같은 시간대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